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나 이번에 집 리모델링 했어. 벽지도 다 바꾸고 TV도 80인치짜리로 바꿨지. 그 친구 웃으며 말은 했지만 그 이후 연락이 점점 줄어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날 내 말 듣고 많이 마음이 상했던 모양이야. 자랑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말한 사람은 기억도 못하지만 들은 사람은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로 남죠. 오늘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 돈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돈 자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슬쩍 꺼낸 이야기, 이번에 우리 아들 집 하나 더 샀어요. 이번엔 송도 쪽으로요. 나 요즘 은행 이자보다 투자 수익이 더 좋아. 매달 500씩은 들어와. 그 말 한마디에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닌 마음속 비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한 사람은 단순한 사실을 얘기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다릅니다. 괜히 내 삶이 작아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은 열등감을 건드리는 것 같죠. 제가 아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정 회장이라 하겠습니다. 평생을 사업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은퇴 생활도 괜찮아요. 강남에 하나, 분당에 하나, 건물에서 월세만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이런 건 맘 편히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고 넘겼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정 회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모임이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박 노인이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양반 얘기 들으면 마음이 허해져. 내가 그 나이에 뭐 했나 싶고 괜히 비교하게 돼.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 돈 이야기는 들리는 것보다 훨씬 깊게 사람의 마음에 박힙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정보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자존심이 묻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돈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상실감, 또 누군가에게는 자책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돈 자랑은 사람만 잃는 게 아닙니다. 돈도 잃게 됩니다. 정 회장은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한 투자에 큰 금액을 넣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만 들어갈 수 있는 고급 투자처입니다. 원금 보장입니다. 절대 손해 안 나요. 익숙하시죠? 결과는 수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사기였던 거죠. 그 사람은 왜 정 회장을 노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있다는 걸 말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조용히 불려야 합니다. 조용한 돈은 나를 지켜주지만 소란스러운 돈은 나를 노리게 만듭니다. 조조가 사마의에게 이런 말을 했죠. 발바닥이 하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항상 땅에 닿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있는 법입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말보다 삶이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떳떳하게 번 돈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하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 의도대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할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는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멋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왜 저렇게 자랑을 하지?
라며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자랑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랑만큼 베푸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수익이 좀 나서 말이야. 다음번엔 내가 회식 쏠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멋있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숨겨진 속마음은 있습니다. 그래, 네가 사니까 듣긴 들을게. 근데 자랑은 그만하지?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기분 나쁜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관계를 천천히 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돈 자랑은 당신의 품격을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해서 크기를 키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쓰임을 통해 가치를 키웁니다. 자랑은 허세고 배려는 인격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돈을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비교의 불씨가 되고 있진 않나요? 돈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러간 곳에서 누군가가 행복해졌다면 그게 진짜 잘 쓴 돈입니다. 두 번째 자랑, 왕년의 영광은 추억이지 현재의 자산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왕년 자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을 땐 말 한마디면 회의가 뒤집히고 내가 결정한 프로젝트 하나로 회사가 살기도 했습니다. 그땐 마리아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입안에 맴돌 때 그건 내 인생의 가장 반짝이던 시간을 다시 한번 꺼내어 바라보고 싶은 그리움이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서 매주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편의상 윤 선생님이라 하죠. 윤 선생님은 매주 빠짐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전 건설사 전무할 때 말이야. 서울에 큰 호텔 짓는 프로젝트를 내가 총괄했지. 내가 인맥이 좀 있잖아. 장관까지도 전화 한 통이면.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다들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윤 선생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누군가의 기억 속 연설을 듣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이야기가 현재와 아무런 접점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왕년 자랑은 듣는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이야기의 주인이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윤 선생님이 그날도 여느 때처럼 왕년 이야기를 하려 하자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선생, 그 시절 이야기도 좋은데 요즘은 뭘 하시나? 하루는 어떻게 보내세요? 그 순간 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화려했지만 현재는 이야기할 게 없었던 겁니다. 왕년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를 현재에서 도망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과거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무력감을 덮으려 하죠. 하지만 그건 마치 아름답던 정원 사진을 붙여놓고 텃밭 가꾸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과거가 있어도 지금 내가 돌보지 않으면 삶은 삭막해지고 맙니다. 중국의 계문연수라는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징역하면 안개 속에 나무들이 떠 있는 절경이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풍경이라며 감탄했지만 실상은 겨울철에 사람들이 피운 연탄 연기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운치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매캐한 공기뿐이었던 거죠. 왕년 자랑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반짝이지만 자꾸 꺼내다 보면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왕년 자랑은 공감을 끊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아닌 공감할 수 없는 기억 속의 이야기만 반복되면 그 사람과 대화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죠.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우리가 자랑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하는 것보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왕년 자랑은 자칫 내 자신을 스스로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이미지에만 기대다 보면 새로운 도전을 꺼리게 되고 현재의 자신을 불완전하게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화장대 서랍에 곱게 넣어두시고 오늘이라는 무대 위에서 다시 나를 연출해 보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그때가 좋았는데라는 말이 자주 입에 맴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세 번째 자랑, 자식 자랑은 자식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자식 자랑입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입이 먼저 웃고 말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우리 애는 척척 알아서 공부해요. 딸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지금 대기업 다녀요. 아들이 의사인데 병원 운영도 잘 돼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말하는 본인은 참 뿌듯하고 기분 좋지만 그 순간 듣는 누군가의 가슴에는 멍이 듭니다. 특히 같은 부모 입장에서는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늘 자식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하셨죠. 우리 아들 말이야. 고시 패스해서 지금 검사야. 요즘도 나한테 잘해. 손주도 어찌나 똑똑한지 몰라. 듣는 사람들도 처음엔 좋으시겠어요. 하고 반응했지만 어느 날 한 분이 조용히 자리를 털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부터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직 취업 못한 자식, 몸이 아파서 병원만 들락거리는 자식,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자식, 그런 사람들 앞에서의 자식 자랑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이 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 자랑을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을 보지 마라. 그 말엔 단순한 겸손을 넘어 말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 자랑은 아이에게도 독이 됩니다. 밖에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이에게는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다른 애들은 잘만 하던데? 이런 식의 기대와 비교가 이어진다면 아이의 마음엔 자존감의 구멍이 생깁니다. 말은 밖으로 나갔지만 그 무게는 고스란히 자식의 어깨에 얹힙니다. 게다가 자식 자랑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비교 중심의 사고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 남을 이겨야만 인정받는다. 겸손은 약해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받았지만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따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자식 자랑은 집안 자랑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린 대대로 판사 집안이에요. 우리 형님은 장관 출신이고 사돈은 대기업 부회장입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 나이 되도록 변변한 이름 하나 내세울 게 없을까?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늘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의 딸은 명문대를 나와 해외에서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제발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 그만해줘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자식이 기특해서 했던 자랑이 정작 자식에게는 짐이었고 어떤 의미에선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준 거죠. 진짜 자랑은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조용히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너 스스로의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진짜 자랑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 앞에서 자식의 성취를 이야기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듣고 있던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세상엔 자랑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자랑이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여운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과 격려는 크게 주고 자랑은 조용히 삼켜야 합니다. 자식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품어줄 때 우린 진짜 멋있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자랑, 술을 자랑하는 순간 나이만 먹지 사람은 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바로 그 자랑, 술 자랑입니다. 나는 소주 4병까지는 멀쩡해. 회식 자리에서 나 없으면 재미없다니까. 어제도 3차까지 갔다 왔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했지 뭐야. 이런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젊을 땐 유쾌하게 넘기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이런 자랑을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술을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술을 자랑해서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 과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늘 말했습니다. 내가 이 부서에서 주량 최고야. 다들 나 따라오지도 못해. 실제로 회식 자리에선 늘 중심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술로 쌓은 평판이 술로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던 해 그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술 끊지 않으면 다음 검진 땐 간경화 소견 나올 겁니다. 그 말에도 처음엔 실감이 안 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황달이 생기고 평소엔 쉽게 걸었던 계단이 숨이 찰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술로 만든 인간관계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술자리는 많았지만 진짜 관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은 때때로 즐거움을 주지만 자랑이 되면 자기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다 받아낼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더 마시는 사람 없잖아. 이런 말은 사실상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술에 강하다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 신호를 못 느낄 정도로 무뎌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술 자랑은 사람들에게 유치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60대 중반의 송 선배는 동창 모임만 나가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예전 기억 안 나지? 우리 밤새 마시고 아침에 또 출근했잖아. 지금도 소주 3병쯤은 그냥 물이지 뭐.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이 어느 날 모임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직도 저 얘기야? 이제 좀 그만하지. 그렇게 송 선배는 술만 마시는 사람, 예전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로울 수는 있으나 술을 마시고 자랑하는 자는 이미 취한 자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건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셨는가입니다. 술을 절제할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 한마디가 깊이를 더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닐까요? 젊을 땐 술로 친구를 사귀지만 나이 들어선 술 때문에 친구를 잃기도 합니다. 술을 자랑하면
그 순간은 웃을 수 있어도 뒤에 남는 건 피로함과 실망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 사람 또 술 이야기네 라는 은근한 거리감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런 말 한 적 있었는데 생각나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전엔 술 좋아했는데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줄이고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술을 잘 마시는 건 자랑이 아니라 절제를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성숙의 표시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사람, 내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술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5번째 자랑, 운전 자랑은 실력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5번째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운전 자랑입니다. 나는 면허 딴 지 30년인데 무사고야. 나처럼 운전 부드럽게 하는 사람 드물걸. 내가 핸들만 잡으면 도착 시간이 10분은 빨라.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연륜이 쌓일수록 운전 실력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커지는 법이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꼭 실력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노 사장이라는 분, 운전 경력 35년에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00m만 봐도 차 간격이 눈에 딱 들어와. 신호는 미리 예측하고 움직여야지. 멍하니 기다리면 시간 낭비야. 처음에는 역시 경험은 무시 못하네 하며 다들 감탄했지만 동승자들이 1명, 2명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정지선을 살짝 넘는 식의 운전, 속도는 빠른데 정작 탑승자에겐 편안함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운전을 잘하는 것과 빠르게 도착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운전 실력은 빨리 가는 기술이 아니라 같이 타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차 안에 탄 사람이 한숨도 쉬지 않고 도착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노 사장은 결국 작은 사고를 겪고 나서야 자신의 운전 습관이 위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 옆에 서 있던 자전거를 못 보고 부딪힌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실력만 믿고 살았나 봐. 운전 자랑은 나는 괜찮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신호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할지도 몰라. 혹시 무리한 끼어들기 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불안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불안은 서서히 관계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운전은 습관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일수록 오래되면 될수록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면허를 딴 후 다시 운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난 뒤부터는 내가 옳다는 생각만 키우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운전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도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상당수는 내가 그 정도는 될 줄 몰랐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진짜 잘하는 운전이란 급한 마음을 조절하고 다른 운전자와 도로 위에서의 배려를 주고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감보다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차로를 양보하고 보행자를 기다려주고 경적 대신 미소로 응답할 수 있는 여유. 그게 운전 고수가 아니라 인생 고수의 모습 아닐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여성 운전자 한 분은
운전을 시작한 지 5년도 되지 않았지만 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배워가는 중이야. 차에 타는 사람도 내가 마주치는 사람도 다 내 운전 선생님이라 생각해. 그 말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입니다. 운전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죠. 혹시 당신은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핸들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실력자가 아닌 운에 맡기는 운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자랑은 목숨을 담보로 한 자신감의 도박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레이서가 아닙니다.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게 운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에는 함께 타는 사람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지 함께 타고 싶은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돈 자랑, 왕년 자랑, 자식 자랑, 술 자랑, 그리고 운전 자랑까지. 이 5가지 자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은 좋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해진다는 것. 그리고 자꾸 하면 할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살아온 세월, 노력한 시간, 견뎌온 고비들. 그걸 누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랑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언어입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말이 남기는 여운은 무겁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진짜로 존경받는 사람은 말이 적고 경청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누군가의 슬픔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늘 주변에 좋은 인연을 두었고 그 사람의 말은 언제나 자랑이 아니라 향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자랑이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자랑은 목소리보다 태도로, 정보보다 향기로 남을 때 비로소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나도 저랬던 적이 있다. 그때 그 말 괜히 했던 것 같다. 떠오르신 순간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배워가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뀌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조용한 배려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말이 자랑이 아닌 품격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